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네.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 네.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죠. 네. 네.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네. 모르겠는데 정진상에 대한 네. 기소가 아마 9일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소가 뭐 11일인가가 12일인가가 구속 만료 기간이니까 네. 그거 뭐 8, 9일 지나면 주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금명간에 기소가 될 텐데 이제 정진상 기소가 되고 나면은 남 무슨 몸통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상이가 바로 이재명 밑에까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턱 밑에 있는 사람이 정진상이니까요. 분신이자 복심이죠. 예. 네. 이재명 이꼬로 정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진상 이 구속영장이 이재명 구속영장이나 다름없이 똑같은 거. 이재명이 더 많이 언급이 102번인가 언급이 됐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누구 구속영장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조심조심 접근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까지 왔으니 퍼즐을 이제 마지막 맞추는. 그렇죠. 예. 이제 활용 점정 마지막 이제 점을 찍어야죠. 활용 점정을 찍을 네. 수 있는 마지막 네. 이 카드는 이제 하나는 네. 김만배가 그분이 누구다 이걸 진실을 털어놓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김만배로서도 또 여러 차례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네. 자기 나름대로 이 돈 428억 잘하면 내 거가 되겠는데 깜빵에 네. 잠깐 몇 년 살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건 별개의 문제고 또 하나는 쌍방울에 김성태가 들어와서 입을 열어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 그거 우리가 돈 다 됐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성태는 그동안 네. 들어온다 만다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밀당이랄까 네. 신경전을 지금 벌여왔는데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재경 총괄 본부장 A씨라는 네. 사람이 태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하네요. 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지금 태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예. 지난 5월달에 도망가서 7개월째 해외에 있는데 그 사람의 처남이에요. 매제. 예, 처남 매제. 예. 그러니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금고지기를 맡겼죠. 그렇겠죠. 쌍방울 돈 관련은 다 쥐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곧 김성태가 잡힌 거랑 똑같아요. 그게 이 사람이 예. 금고지기였으니까 예. 뭐 대북 송금 문제도 말할 것 없고 그 전원사채 네. 그렇게 가지고 돌려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 예. 또 거기서 이태영 변호사라든가 그런 쪽에 한 20억씩 이렇게 네. 대납해 준 거 변호사비. 뭐 이런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금고지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고지기가 잡혔다는 게 뭐 본인이 지금 한국으로 송환 안 하게 해달라고 뭐 법적 근거를 현지에서 그 절차를 소송을 밟고 냈다고 있대요. 하네요. 그래서 뭐 쉽게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남이 잡혔다는 거는 곧 김성태 귀국도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지금 그 국내 로펌 몇 군데를 타진해 보고 있는데 로펌들이 김성태 변호를 잘 안 맡으려고 그런다네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예. 이게 워낙 정부고 싸워야 하고 네. 검찰하고 싸워야 그렇죠. 하는데. 어떻게 조폭에다가 또 구린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자칫하면 로펌들도 본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거의 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단계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처남 잡혀있죠 김성태 들어오죠 하면은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제만 골로 가는 거죠. 이재명은 한마디로 뭐 말하면. 빼박이라고 저 빼박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 민주당까지 자칫하면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지에서 이 A 씨가 예. 금고지기가 소송을 냈다는데 예. 과거 그 유섬나라고 예.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에 가 있었고 그렇죠. 영주권이 있어갖고 한 3년씩 끌었어요. 세월호 때. 세월호 네. 유 무슨 회장인가 뭐, 있었잖아요. 예, 유섬나 딸, 뭐 예, 유섬나도 딸. 있었고. 그리고 저 윤지호 예. 캐나다로 내빼버린 예, 예. 윤지호 있잖아요. 네. 여기도 그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소송이 제대로 되지만 이 김성태나 네. 이 금고지기는 지금 아무런 거기 무슨 태국에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네. 없는 데다가 여권도 말소가 됐죠. 네. 그리고 이 적색 수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소송을 걸어봤자 한 달 이내에 금방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네.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프랑스하고 또 태국이나 이런 데하고 또 다르죠. 예.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캐나다나 그렇죠. 프랑스하고 태국이나 그렇죠. 베트남 뭐 캄보디아에서 걸렸다가 하면 그렇죠. 꼼짝 못해요. 그렇죠. 뜨기나 자기 나라도 복잡한데 뭐 어디서 사기꾼까지 와서 우리가 보호주피 이러냐 빨리 가 니네 나라로 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로 순 한국말로 하면 똥줄이 지금 타는 거죠. 똥줄이 그러니까요. 예. 근거지기가 체포돼 갖고 들어오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네. 불기대 하면은 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11월 중순에도 쭉 뭐 언론 보도들이 네. 김성태가 검찰과 딜을 한다. 네. 수원지검 있죠. 네. 홍순옥 지검장이 네. 있죠. 그런 얘기가 안 돌아왔습니까? 물론 검찰에서는 우리 그런 딜 안 한다. 그런 네. 거 없다. 원칙대로 수사한다 네. 했는데 그 딜에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네. 이 근거지기 A씨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체포한 거 보면은 딜이 깨진 건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형식으로 귀국을 하는 건가. 저는 뭐 체포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소송까지 뭐 할 거는 없잖아요. 예. 그것도 쇼맨십이 아닌가. 그래서 네. 서로 지금 언론 네. 프레이도 하고 그렇죠. 이 검찰과 밀당을 해서 서로 간을 떠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면 어디를 못 도망가겠어요. 태국 그러니까. 저쪽으로 국경으로 가서 밀림 속에 들어가도 되지. 예. 근데 이제 해외에서 잡혔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이 자발적인 의사도 있지 않느냐. 예. 그냥 자수하기는 그러니 체포해줘라.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좀 대화 내지 내고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예, 근거지기가 그동안에 이제 검찰과 김성태 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네. 했다는 것이죠. 외국에도 있다가 뭐 국내에도 들어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언제 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에 이 임원들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이제 국내에 정보 다 수집해 갖고 또 가서 보고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김성태로서는 자기 처남이니까 믿을만 하니까 근거지기 맡고 다 비밀을 아는 거죠. 그리고 도피자금이라든가 뒷바라지를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도피자금도 다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그 황제 도피를 하고 호화 도피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 가서 무슨 도박했다는 그런 보도도 안 나왔습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가져갔더라도 현지에서 좀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술집 종업원까지 불러서 템프로 놀았다는데 뭐 여성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아무래도 돈을 지금 수입은 없이 쓰기만 하니까 아무래도 뭐 미천이 드러난 거 아니냐. 뭐 그래도 이런 생각이 좀 김성태가 들죠. 뭐 뿅뿅 그런 거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도박은 네. 또 손을 못 끊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 네. 보도가 필리핀까지 가서 뭐 도박을 해갖고 많이 잃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설마 필리핀까지 가서 도박이야 했겠습니까? 근데 라오스라든가 네. 캄보디아 또는 뭐 이렇게 베트남으로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은 네, 있었어요. 뭐 그런 거기 태국에만 있으려면 또 가까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 또 카지노가 많으니까 예. 카지노 한번 맛들이면은 도박이라는 게 고 박사님이나 전화는 도박을 잘 모르니까 모르지 도박에 그 중독되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이나 비슷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지금 국가가 도박으로 지금 국가에서 사행산업을 하는 게 저 경마 또 저 스포츠 토토 예. 뭐 이런 거죠. 또 이렇게 로또 이런 게 그런 예, 거죠. 예. 그만큼 그 수요가 많다는 거죠. 예. 절대 자발적으로는 못 끊는 거죠. 그런데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주변에서 보면은 그게 빠진 사람은 뭐 담배 끊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도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옛날에 뭐 시골에서 그 뭐 저 이재명 네. 아버지가 네. 도리지구 때 하다가 네. 그 무슨 담배 그 판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성남으로 튀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옛날에 그런 사실 확인을 옛날에 그런 알 일이 수는 없습니다만.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도박 빚있고 가족이 농약 먹고 뭐 음독도 하고 이런 일도 많았고. 야반도 저런 게 그렇죠. 많았죠. 그렇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마작을 좋아해가지고 예. 예. 중국집 이 주인이 바뀐다잖아요.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마작해서 종업원이 따면은 주인이 바뀐대요. 근데 마누라는 항상 그 돈 딴 사람 마누라는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뭐 돈딴 사람 쪽으로. 물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도박 중독자라는 게 도박 중독은 한번 빠지면 이 마약 중독보다 빠져나가기 더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피 자금을 갖고 나갔더라도 그런 쪽에 이 김성태가 돈을 쓰고 다녔더라면은 벌써 바닥이 났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5월 말 6월 초에 나갔으니까 밖에 있는 것도 참 저희들도 해외여행 다녀도 한 일주일 지나면 아이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그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군다나 지금 쌍방울이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해갖고 거의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방울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목으로 해갖고 뭐 한 게 뭡니까? 돈뿐이 더 밝힌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한국에 또 지킬 만한 재산이 있으면은 또 서둘러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런 이재명한테 의리를 지킬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재명 끝났다고 보면은 예. 빨리 그 검찰하고 그 내고를 해서 부를 건 불고 예.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어느 정도 또 관용 원래 폴리바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뭐 합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뭐 협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의 가장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부소 아태협 회장 아닙니까? 네. 안부소하고 손을 잡고 대북 사업을 같이 네. 벌였다고 볼 수가 네. 있지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쌍방울도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네. 위해서 경기도한테 돈도 주고 네. 아태협한테 대북 무슨 네. 지원금을 많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부수가 지난달 29일 날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15억 지원했는데 그것도 그냥 횡령 절반 이상을 횡령해버리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 이재명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측근들은 왜 하나같이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네. 사기꾼이에요. 안부수라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했죠. 예. 부수면 부수된 것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예. 부수가 아니에요. 예. 안도적이 됐어요. 안도적.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기 경기도한테 15억을 받아가지고 7억 6,200을 횡령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네. 뭐 룸살롱 가고 네. 빚 갚고 주식 그렇죠. 투자하고 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북한에다가 밀가루, 묘목 뭐 이런 거 지원해준다고 경기도한테 15억 받아가지고 그것도 원래 계좌로 주게 돼 있는데 현금으로 또 인출해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빼먹은 거죠. 예. 현금으로 이제 갖다 줘야 한다고 그랬겠죠.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계좌로 어떻게 북한한테 줄 수 없고 그렇게 잘못하면은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리니까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알아낼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대북 사업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6억을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떼먹은 게 경기도에서는 7억 6,200만 원 떼먹고 쌍방울이나 이 기업에서 받은 돈 중에서는 4억 8,500만 원을 또 떼먹었대요. 떼먹는 거 전문가입니다. 떼먹는 거죠. 횡령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네. 손잡고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그러니까 그런데 이재명 주위에는 다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래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네. 이제 방북을 하려고 한 거 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북한 탁 갔다 와서 그렇죠. 대북 교류에 선복은 나다 이래 갖고 대권에 이제 나가려고 그런 과정에서 저 북한의 그 협동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뭐 스마트 팜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네. 약속까지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왜 그거 안 해주냐? 그 50억 내놔라.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쌍방울이 대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경기도에서 그거 하려니까 도의회에서 네. 반대하고 막 그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다 북한에다 퍼주냐 하니까 할 수 없이 쌍방울이 됐다고 그래요. 쌍방울이 이재명 그 돈 되는 호주머니였어요. 예. 예. 그것도 계속 저수지죠. 저수지가 된 거예요. 이재명 저수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만들어놓은 저수지가 많으면 이재명은 방탄복을 입으면 안 되죠. 예. 저수지에 빠져 죽잖아요. 옷을 많이 그러니까. 입으면 옷을 예. 벗어야죠. 맞아요. 근데 지금 자꾸 옷을 껴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 파는 저수지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자꾸 각본 짠다, 뭐 소설 쓴다, 뭐 이러니까 나무기 한 바지 딱 하잖아요. 나는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 이재명이가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창작도 형편없더니 연출도 형편없다. 그러니까 남북한테 검찰이 꼬드겨갖고 연출을 시키고 있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남욱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만 변호사야? 나도 변호사야. 그렇죠. 변호사 경력으로 따지면 내가 더 많아 하면서 한 바치 날린 거 아니에요? 세게 나르죠. 뭐 발령기 지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세게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나를 스카우트한 사람이 누구냐? 네. 아, 당신인데 나보다 그렇죠. 연기 못한다고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옛날에 왜 나무기가 그 한국 송환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이재명한테는 씨알도 안 먹겠다 뭐 이 예. 말을 최근에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은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내가 씨알이다. 뭐 내 호가 씨알, 호가 호가 씨알이다. 씨알로 근데 해야겠다. 그게 나무기 말 뜻은 이재명이가 청명결백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안 넣었고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놈들이 다 완벽하게 이재명을 대행한다. 그래요. 그런 뜻에서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지금 말이 헛들리고 있어요. 예? 멘붕이 되니까 씨알이 먹힐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은 싹 빠지면서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멘붕이 되다 보면은 말이 잘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한청이 들리고 네. 자기 얘기만 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왜 백투 더 베이직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이라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사법 리스크에 정면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처벌받되 아니면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예. 비겁자가 돼버렸어요. 비겁자. 타조가 돼, 타조. 타조는 왜 위험하면은 모래 밑에다가 머리 박잖아요. 타조. 예?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도에 설 정도로 위험해도 한 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더 설상가상인 것은 이 정의강 녹취록이 이재명 측 예. 대장동 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 3인방한테도 이게 아주 그냥 폭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기성 또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렇죠. 하네요. 이기성이가 누구냐 하면은 위례에서 분양을 대행했던 사람이고 예. 대장동 분양을 또 다 싹쓸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네. 그동안 뭐 이 돈 준 것들 예. 자기가 이렇게 이 돈을 남욱을 통해서 유동규 또 네. 정진상, 김만배, 김용 이런 네. 쪽으로 돈 주었던 내용들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전부 또 녹음을 해놓은 모양이죠. 그걸 검찰한테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녹음이 요즘에는 제일 무서워요. 그냥 이거 핸드폰 네. 녹음 기능만 누르면, 눌러버리면 다 네. 녹음되잖아요. 이정근이라고 해 민주당 사무부총장 네. 뇌물로 감옥 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뇌물 바친 사람이 박무순 사업자잖아요. 예, 예. 하나하나 다 녹음해놨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1억 주기로 해놓고 한 9천만 원 정도를 준대요. 예. 보내준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고 1,00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잖아요. 그거 다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거든요. 뭐 네. 육촌인가 되지 않습니까? 인척인데. 예,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하는 업자인데 이 사람이 녹취록이 폭발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기에 대장동 일당한테 42억 5천만 원을 줬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22억 5천 예, 그리고 그 예,
토목업자 네, 나석규라고 나석규 있죠. 20억, 네. 42억 5천을 그렇죠. 남욱을 통해서 이제 상납을 한 거죠. 남욱 주고 남욱은 김만배, 김만배. 유동규한테 주고 네. 유동규,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화한테. 이재명.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올라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성 녹취록이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호이가 공판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기성한테 22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줬다. 네. 예? 예, 위례 사업권 대가로 줬는데 이거를 선거자금,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쓸 거를 알고 줬다. 예? 이기성한테 남욱은 빠져나가느라고 이기성한테 빌려서 줬다. 네. 이렇게 해서 남욱은 빌려서 줬다는 걸 싹 빠져나갔죠. 하지만은 이 김만배한테 줬다는 거는 분명한 이게 녹취록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갔느냐, 이게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좀 캐야 되고 아마 증거가 벌써 확보돼 있을 가능성이 그럴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김만배도 그 428억 그건 이제 지가 차지하려고 네. 그 부분은 자기 거라고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4년 때 4억 주었다. 네. 그 선거자금으로 그런 것까지는 다 검찰한테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네. 그런데 이기성 씨가 또 하나 내놓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내용 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무섭죠. 그 토목업자 네. 나석규 씨한테 20억을 받았는데 네. 이게 대장동 토목 네. 사업을 준다 했고 안 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욱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당신 네. 빨리 해결해라. 네.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돈이 로비 자금과 그렇죠.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게 그렇죠.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로비 자금, 대장동 인허가 로비 자금하고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는 돈용으로 20억 원을 준다. 예. 그 내용 증명이 있는데 그 내용 증명을 법무법인에서 썼는데 그 법무법인이 어디냐? 박영수 특검,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6고 또 조모 변호사가 속한 그 법무법인입니다. 강남이라고 할 겁니다. 아마 박영수 특검은 한글 이런 데가 없이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쁜 놈, 추악한 놈, 더러운 놈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박영수하고 권순일은 추악한 놈으로 전 넣고 싶어요. 저는 그 다 삼관왕 같아요. 삼관왕. 올림픽 가면 뭐 삼관왕. 특검하면은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예. 박문수 어사같이 정의의 사도 포청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맨날 로비스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옛날에 상사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도 박영수하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죠. 예, 이런 제대로 사람 50억 클럽 수사하고 그렇죠. 이 사람 잡아내야 합니다. 저만 넣었고 권순일이 대법관 하던 놈이 옛날에 그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거짓말한 거 그 무죄로 해주는데 공헌했잖아요. 비타 그리고 500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만배가 머리 깎으러 8번이 나가서 만났다는 거. 비타 500 들고. 예, 이런 인간들이 지금 변호사 개업한다고 하거든요. 예. 올 연말까지만 버티면 변호사 된대요. 이런 인간들은 변호사 대신에 빨리 국립 무료급식소 그걸로 보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우짓 한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우짓 한강 예, 남한 지점 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을 어디 진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무튼 참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사회, 그렇죠. 정의사회가 이루게 되고 또 제 식구 봐주기다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사로운 정은 끊어야 돼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수사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자기 윤석열 대통령 자기랑 관련된 친분 있는 사람도 과감하게 먼저 잘라야 돼요. 먼저. 거기 지금 50억 클럽에 네. 김순환 검찰총장 네. 전, 그렇죠. 또 최재경 전 네. 청와대 네. 민정수석 네.
이런 사람들은 수사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검찰 대선배라고 그러는지. 그거서 해야죠. 예, 네. 그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박수, 예?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되는데 내 편, 네 편을 가르면 반쪽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수사도 정말 뭐 검찰이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소환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뭐 안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기소해버리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기소하면은 네. 재판받으러는 안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나오면은 최고 불리한데 지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재명은 재판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은 저렇게 도망 다니는 처세 저거는 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저게 아주 최악의 선택입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네.